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구리, 달고기, 비료까지 전부 폭등하고 있어. 제2의 육아 쇼크가 터지고 있거든. 지금 이 흐름을 모르면 너의 지갑이 조용히 털리는 거야. 내가 오늘 싹 다 정리해줄게.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를 4월 6일 만료시켰어. 4월 7일이 데드라인이야. 거기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25% 관세까지 동시에 터졌어. 두 개의 폭탄이 같은 날 뇌관이 뽑힌 거야. 이게 왜 무서운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야. 늦게 아는 사람은 항상 고점에서 사게 되거든. 오늘은 이 원자재 폭등의 진짜 원인부터 수혜주까지 전부 알려줄게. 구리 폭등 이유, 황가격 쇼크,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돈 버는 종목까지 세 가지야. 끝까지 보면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이 보일 거야.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면 너의 지갑도 흔들려. 모르면 당하는 거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관세와 전쟁이 어떻게 원자재 폭탄을 만들었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 두 가지가 따로 터져도 충분히 위험한데 동시에 터진 게 문제야. 겹치는 순간 충격이 몇 배로 커지거든. 4월 6일부터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많이 들어간 제품 전부에 25%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 이게 그냥 관세가 아니야. 제품 가격 기준으로 일률 부과하는 거라서 사실상 전방위 폭격인 거지. 쉽게 생각해봐. 구리 배관이 들어간 냉장고, 알루미늄 쓴 자동차 부품, 철강으로 만든 기계까지 다 걸려. 이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제품이라면 25%가 그냥 얹히는 거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가 요동치는 거지. 여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쳤어.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기한을 4월 6일에 끝냈거든. 4월 7일, 그러니까 내일이 데드라인이야. 한국 시간 오전 9시에 총공세가 예고돼 있어. 이란이 중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 거점이냐면 이 나라 하나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 유가가 뛰어. 전 세계 석유 공급망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든. 여기서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면 유가는 하루 이틀 안에 수직으로 뛸 수 있어. 이란이 실제로 맞으면 유가가 먼저 뛰고 그 다음 구리, 식량, 비료가 연쇄로 폭등하는 거야. 이게 제2의 유가 쇼크라고 불리는 이유지. 이 고리가 무서운 건 멈추기가 어렵다는 거야.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뛰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올라. 도미노가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끝에서 막아도 늦은 거거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해? 그때랑 비슷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폭탄이 하나 더 있어. 바로 황가격이야. 황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거든. 이게 왜 무서우냐면 말이야. 황은 비료의 핵심 원료야. 황 가격이 오르면 비료값이 오르고 비료값이 오르면 농업 생산 비용이 올라. 그러면 식탁 물가가 뛰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가만 보고 황은 신경을 안 써. 숨어있는 폭탄이라서 더 위험한 거야. 황 가격이 오르면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확장이 늦어져. 아프리카 구리벨트 생산도 둔화되고 비료 원가는 20% 이상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달고기 값, 식량값 전부 뛰는 거지. 공급망 위기라는 게 이런 거야. 황 하나가 흔들리면 니켈, 구리, 비료, 식량이 연달아 흔들려. 이게 다 연결된 고리거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이기도 해. 확장이 지연되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까지 영향을 받는 거야. 생각보다 훨씬 넓은 영역이 흔들리는 거지.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종목들이 있어. 근데 그건 3교시에서 알려줄게. 일단 왜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자, 2교시 들어간다. 지금부터 데이터가 진짜로 보여주는 공포를 뜯어볼 거야. 느낌이나 분위기 말고 숫자로 얘기해야 진짜 이해가 되거든. 같이 하나씩 봐. 핵심 수치부터 정리해 볼게. 관세는 개별 산정에서 25% 일률 부과로 확 바뀌었어. 한국 기준금리는 2.5%로 동결된 상태야.
이창용 총재 마지막 회의인데 움직이지 못한 거지. 이 세 가지 숫자가 동시에 이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최근에 없었어. 각각은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한꺼번에 겹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왜 못 움직였냐고. 미국이랑 이란 사이 긴장이 너무 심해서 판단을 유보한 거야. 쉽게 말해 전쟁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데 금리를 건드리기가 무서운 거지. 금리를 올렸다가 전쟁이 터지면 경기 침체가 겹쳐. 반대로 내렸다가 인플레가 폭발하면 통화 신뢰가 무너지거든.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너무 위험한 순간인 거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역대급 딜레마인 셈이야. 전쟁 변수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어려운 거거든. 구리 가격을 좀 더 자세히 보자. 아프리카 구리벨트 생산이 둔화되면 올해 상반기에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어. 지금 15,500달러 수준이니까 15% 이상 더 오른다는 얘기야.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 공급 축소에 따른 필연적 흐름이거든. 구리는 전선, 배관, 모터, 배터리에 다 들어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야. 이게 15% 오르면 그걸 쓰는 모든 산업 비용이 같이 올라가는 거지. 한국은 구리를 7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료도 50%를 해외에서 가져오거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한국 경제가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제품 원가가 올라가고 동시에 수입 물가도 올라가는 이중 타격이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구조가 흔들리면 타격이 커지는 거거든.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이 먼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 대기업은 해지를 해뒀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로 받아내야 하거든. 관세가 오르면 원자재가 뛰고 원자재가 뛰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지갑이 터지는 도미노야. 미국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2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는 수준이거든. 한국도 수입 물가 지수가 15% 이상 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마트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차량 유지비까지 다 영향받는 거야.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결국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200만 원 늘어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체감 경기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상상해봐. 타임라인을 정리해볼게. 3월 말에 황 가격이 최고치를 찍었어. 4월 6일에 관세 시행과 이란 유예 만료가 동시에 터졌고 내일 4월 7일이 총공세 데드라인이야. 이 타임라인이 무서운 건 각 사건이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강화한다는 거야. 황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관세가 터졌고 거기에 전쟁 변수까지 얹힌 거거든. 4월 중에 열리는 민생대책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도 중요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지거든. 같은 날 한국에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이 열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리야. 전쟁 데드라인이랑 민생회담이 같은 날이라는 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보여주는 거지. 정부가 물가 대책을 발표하면 일부 종목들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 회담 결과도 눈여겨봐야 하는 거야.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업통상부는 관세제도 개편으로 행정부담이 오히려 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EGA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 보고서에서는 황 가격이 계속 오르면 알루미늄 재련소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어. 이 세 가지 의견을 종합하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딱 감이 올 거야. 정부는 낙관, 중앙은행은 중립, 글로벌 업계는 경고. 이게 다 다른 신호를 내고 있거든. 리스크 변수가 3개야. 이란 공격 실행 여부, 관세 장기화 여부, 황 가격 지속 상승 여부. 이 3개가 전부 나쁜 방향으로 가면 시장은 극도 위험 구간이야. 반대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유가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어. 시장은 항상 최악을 가격에 선반영하기 때문에 안정 뉴스만 나와도 반등이 나오거든.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최악의 경우 이란이 실제로 맞으면 유가가 30% 이상 더 뛸 수 있어.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관세 효과만으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 어느 쪽이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야. 최악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늦어. 준비된 사람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살아남는 거거든. 기본 시나리오도 결코 평온한 상황이 아니야. 관세 효과만으로도 올해 상반기 내내 원자재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전자, 배터리 산업에서 구리 소비의 40%를 수입에 의존해. 철강은 미국 수출 점유율이 15% 정도 되고
관세 25%가 장기화되면 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가 이거야.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으로 가려는 거거든. 근데 공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관세 직격을 버텨야 해. 이 기간이 짧으면 버틸 수 있지만 길어지면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관세 장기화 여부가 핵심 변수인 거거든.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지금부터 전부 알려줄게. 폭풍 속에서도 돈을 버는 종목이 반드시 있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집중해. 먼저 직접 수혜주부터 포스코 홀딩스야. 구리 함량 높은 파생 상품에 관세 25%가 붙으면 수입품 경쟁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국내 생산이 유리해지는 거지. 지금 주가 35만 원, 시총 28조, PER 8.5배야. 거래량도 평균 대비 30% 늘었어. 포스코는 단순 철강 기업이 아니야. 리튬, 니켈, 구리까지 원자재 전방위 사업을 하거든. 관세로 수입품이 막히면 이 회사가 대체 공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PER 8.5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코스피 평균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야.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는 거거든. 두 번째는 엘레스닉 고동재련이야. 구리재련 전문 기업이거든. 아프리카 구리벨트 공급이 둔화되면 이 회사가 직접 수혜를 받아. 거래량이 평균 대비 45%나 뛰었어. PER 7.2배는 업종 내에서도 낮은 수준이야.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향해 가면 이 회사 수익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거든. 거래량이 45%뛴 건 기관이나 외국인이 먼저 눈치챘다는 신호이기도 해. 스마트 머니가 먼저 들어오는 종목을 주목해야 하거든. 간접 수혜주도 있어. 현대제철은 철강 파생 상품 관세로 미국 수출 대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PER 6.8배로 저평가 구간이야. S-오일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에 직접 연동되는 종목이야. 이란 공격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거야. 현대제철은 전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효과만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외부 변수 민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방어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거든. S-오일은 반대야. 전쟁 변수에 민감하게 연동되거든. 이란 공격이 현실화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어.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해. 반대로 조심해야 할 종목도 있어. 하림은 식량.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 원가 부담이 직격이야.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야. 황 가격이 계속 오르면 비료 생산비가 20% 넘게 뛸 수 있거든. 하림 같은 식품 기업은 원가가 올라도 판매 가격을 바로 올리기 어려워. 소비자 저항이 있거든. 원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면 마진이 쪼그라드는 거야. 롯데케미칼은 PER도 12.3배로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 압박이 추가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지. 이 두 종목은 지금 이 사이클에서는 피하는 게 맞아. 대응 전략을 정리해 줄게. 구리, 철강 관련 수혜주를 주목하되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해.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돼. 전쟁 변수가 있는 시장에서 몰빵은 자살 행위야.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게 단순히 여러 종목 사는 게 아니야. 수혜 섹터, 방어 섹터, 현금 비중을 균형 있게 나누는 거야. 한쪽이 틀려도 다른 쪽이 버텨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확신이야. 확신 있다고 한 종목에 다 넣는 순간 변수 하나에 전부 날리는 거거든. 공포에 투매하는 것도 금지야. 이럴 때 무서워서 다 파는 사람이 가장 크게 손해보거든. 수혜 섹터는 공격적으로, 리스크 섹터는 방어적으로, 현금 비중은 꼭 유지해.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수익과 무관해 보일 수 있어. 근데 현금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거든. 폭락이 나왔을 때 현금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투자에서 가장 강한 포지션은 현금이 있는 상태야.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 특히 내일 4월 7일이 분수령이야. 이란 총공세 여부에 따라 시장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거든. 오전 9시 이후 뉴스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해. 이란 공격이 나오면 에너지 관련주가 먼저 튀고 협상 뉴스가 나오면 반대로 낙폭 과대주가 반등해. 어느 방향이든 뉴스를 빠르게 읽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해. 뉴스를 늦게 보는 사람은 이미 늦은 거야. 시장은 뉴스보다 몇 분 먼저 움직이거든. 자,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줄게. 관세 발표 전에 미리 구리, 철강 관련주의 포지션을 잡았어.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지.
구리주가 15%, 철강주가 12%, 에너지가 8% 올랐어. 종합 수익률 11.5%가 나온 거야. 이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흐름을 먼저 읽고 데이터를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 공식이 있는 거야. 핵심은 실시간 정보 공유였어. 뉴스가 터지면 5분 안에 분석이 올라오고 바로 대응할 수 있었거든. 혼자 뉴스 보고 판단하는 것과 실시간으로 분석을 받아서 바로 움직이는 건 결과가 완전히 달라. 혼자 하면 뉴스도 늦게 보고 판단도 느리고 심리적으로 흔들려. 같이 하면 서로 체크해주고 빠르게 결론이 나와.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거야. 영상 한 편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흐름을 읽어야 살아남는 시장이야. 다들 이번 원자재 폭등 어떻게 보고 있어? 내일 이란 변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분석받고 바로 대응하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적어뒀어. 잘 보고 들어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